7명의 경륜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트랙을 도는 순간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솔직히 웬만한 교통사고보다 더 고통은 심하거든요. 해마다 한 100명 이상씩은 낙차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전거 바퀴에 인생을 건 경륜 선수들. 제가 경륜하는 거는 저희 한계를 한번 넘어보고 싶어서. 가족들 생각해서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 둘, 셋! 단 한 명의 승자를 가리기 위한 운명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0.001초의 희비가 교차하는 승부의 세계. 6바퀴 레이스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광명 경륜장을 깨우는 건 경기 전날 미리 선수동에 입소하기 위해 모여든 건장한 체격의 선수들입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충성을 다해.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통화를 즐기는 이분. 어디다 전화하셨어요? 집에다가. 마지막 통화하신 마지막 통화. 일요일까지는 이제 통화도 못 하고. 얼마나 빨리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나이를 맞는 거 같더라고. 근데 창살 있는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창살 있는 과목. 저번 시간 프리랜서 해가지고. 선수동 입소와 동시에 모든 외부와의 접촉은 원천 봉쇄됩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 몸 수색부터 가방 검사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라디오는 금지 품목 1순위죠. 마지막 선수까지 오늘 입소한 선수는 모두 107명.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바로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종 합격을 받으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지방에서 오느라 지친 선수들은 일단 눕기부터 합니다. 집을 떠나실 때 무슨 생각, 무슨 각오를 하고 오세요? 그래요. 조심해서 잘 갔다 와야 되겠다. 이게 워낙 위험하잖아요. 아, 종윤님이 위험한가요? 시속이요. 저희가 스퍼트 딱 할 때 한 60에서 한 70 사이에 그런 순간적인 그런 시속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나는 어깨 같은 경우도 없는 수술을 편이지, 나는. 다 하고 그랬었는데 2번 수술했어요. 어깨 쇄골이 부러져서 2번 팔 많지요. 다리도 부러져 보고 많지요. 워낙 이렇게 힘든 운동이고 위험한 운동이다 보니까. 선수 대기실 바로 앞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는 선수들을 만났는데요. 화장실 가서 소변 받아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도. 네, 전도 있고 마지막 날에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보는 데서 손을 빠지세요. 금지 약물의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도핑 테스트. 정확한 결과를 위해 공정팀 직원이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좀 묻겠습니다. 감기에 걸렸는지 마스크를 낀 채 의무실에 들어가는 한 선수. 최종 신체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혈압이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 놀라셨어요? 네? 왜 놀라셨어요? 혈압이 높게 나오네요. 큰일 났네.
어떡해요? 그러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출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감기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부터 가보기로 하는데요. 선수동에 입소한 이상 개인 행동은 금물. 이번에도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합니다. 이번엔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자전거를 검사할 차례입니다. 만약에 자전거가 합격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합격 조치를 받으면 정비가 가능하면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렵고 진짜 여기 다시 저기 하다 그러면 퇴소 조치가 돼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합을 뛰질 못하는 거지. 검사를 모두 마친 선수들이 동시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몸에 착 붙는 선수복에 헬멧, 장갑까지 완전 무장합니다. 경기에 앞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죠. 최고 경사 34도의 타원형 트랙을 40바퀴 도는 그룹 훈련. 선수는 실력 순으로 특선, 우수, 선발 3등급으로 나뉩니다. 아침에 선수 대기실에서 만났던 하재민 선수. 이런 거 보겠어요? 이런 거? 색깔이 틀리죠? 이거 탄 거예요? 예. 모르시는 분이 보면 이렇게 스타킹 신었다고 그러는데 탄 거예요. 밖에서 주로 연습을 많이 하시나 보죠? 예. 여기 근방에 있으면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저희 훈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도로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타죠. 마지막으로 선발급 선수들이 개인 200m 속도 측정 훈련을 합니다. 올해 43세 노장 박현수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혼자 가쁜 숨을 쉽니다. 내려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시합 끝나고 들어오면 막 헥헥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는 또 헥헥 못 된다고. 뒤돌아서면 헥헥 돼도 선수들끼리 또 힘든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 앞에서는 그냥 살살 있다가 이제 돌아서면 막 헥헥 돼. 그러니까 저도 저기서는 호흡 크게 안 해요. 괜히 또 그 운동 안 할수록 또 호흡이 더 가빠지니까. 같이 지내가지고 서로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같이 살면서 또 같이 경쟁을 하고. 근데 뭐 프로 세계가 다 그런 거지 뭐. 등수에 따라서 상금이 다 틀리니까요. 잠은 옆자리에서 자도 시합 가면은 또 그런 게 없어요. 저 원래 조용한. 일과 끝나고 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홀가분하시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기분 좋고 내일인 성적에 따라서 이제 웃고 가느냐 기분 나쁘게 가느냐 차이죠. 내일 성적이 좋으면은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는 거죠. 내일은 이 길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의 희비가 교차될까요? 방은 급수별로 한 명씩 3인 1실이 기본. 그중에서 마법의 방으로 소문난 210호실을 찾았습니다. 옆방에서 놀러온 선수들까지 6명이 모여 몸매 자랑에 한창이네요. 야, 내가 우리 선수 중에 내 손가락 3번째 안에 들어 안 들어? 그거만 얘기해. 오늘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아, 이거 볶음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명! 운동을 자신만만하게 일어선 김기용 선수. 그 바지 접는다 맞아. 과연 자랑할 만하네요. 짜증나. 용이 널짱. 평범한 직장인부터 전직 유치원 선생님까지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비선수 출신. 인천 지점에서 장애 지점에서 아르바이트. 어떤 거 하셨어요?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안전 요원. 네. 그거 하다가 난 비선수가 이거 하는 건지 몰랐는데 비선수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세레머니 이런 거 막 하는 거 있었잖아. 막 그런 거를 보고 막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거 많이. 멋있어 보였나요? 네.
세레머니는 많이 하셨었어요? 아니요. 좀 해보고 싶은데.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피스. 저 듣자 하니까 210호방이 상당히 기운이 좋은 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가 혹시 그러면 형 맞다. 여기가 대상 먹은 맞아. 그 방 아니야? 방이 좋은 방이야, 김민철하고. 아 옮겨 나 옮겨. 맞다. 이 방이요. 내일 세레머니 한번 하자. 계속 그 시합을 뛰어오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계속 냈어요. 예. 희한하게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내일 결승 갈 수 있어? 예? 내일 1등 할 수 있어 1등? 이 방에 기운을 얻어. 내일 한 번 더 촬영해 주세요. 시합 끝나고. 1등을 향한 107명 선수의 꿈을 간직한 채 경륜장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어갑니다. 드디어 첫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일찌감치 아침 훈련에 나온 김경남 선수. 선수는 물론이고 늘 뒷바라지를 해온 가족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라는데요. 3기 때 뭐 평생을 갖다가 밥 해줘야죠. 그다음에 또 신경 써줘야죠. 그리고 시합 들어오면 또 혹시 부상 당하지 않을까 또 가슴 졸이고.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그 결혼하는 해에 제가 한번 낙찰을 한번 했었어요. 갖고 장모님도 오시고 그래서 좀 울기도 많이 우시고 좀 많이 다쳐갖고요. 근데 뭐 이제는 집에서도 뭐 만성이 돼가지고 뭐 동서가 왜 그러냐, 뭐 시합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제 완전 방코치 다 됐습니다 이제. 이젠 경기가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매번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미 승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패배가 얼마나 쓰라린지 알기 때문이죠. 어제 병원을 다녀온 박현호 선수가 늦지막이 방을 나섭니다. 잠을 잘 주무셨어요? 네. 아직도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몸 상태는 어떤 거예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오늘 경기에 지장이 없을까요? 네.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서요. 오늘 경기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행히 퇴소는 면했지만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 경기 90분 전 비로소 경기에 출전할 선수들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연습실에 와서야 자신과 경쟁할 6명의 선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대기실에서 경기에 나갈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이때부턴 선수들끼리의 대화도 금지되죠. 건장한 선수들 틈에서 정성훈 선수의 작은 키가 눈에 띕니다. 선수 중에는 최고 작고요. 아, 중학교 이후로 키가 안 크더라고요. 키가 실례지만 59. 네. 원래는 60이에요. 등치가 있고 체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만큼 잘 타긴 하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키 작은 선수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하나, 둘, 셋. 첫 경기인 만큼 더더욱 긴장되는 이 순간. 드디어 선수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문이 열립니다. 체격도, 나이도, 경력도 다양하지만 1등을 향한 목표만은 똑같을 테죠. (333.33m의) 트랙을 총 6바퀴 돌아야 하는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맨 앞에서 평균 속도를 맞추던 바둑무늬 옷의 선두 유도원이 4바퀴 후 빠집니다. 타종이 울림과 동시에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지켜보는 관중들도 손에 땀을 줍니다. 드디어 첫 경기의 승자가 가려지는 순간입니다. (1등과) 꼴찌의 차이는 불과 0.52초. 하지만 이 순간 기분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결정하셨어요? 예. 첫 경기였는데 계속 이제 변수 작전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전도 생각하고 지금 게임이 잘 풀려가지고 쉽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 전 자신감과는 달리 꼴찌를 한 정성훈 선수. 제일 먼저 자리를 뜹니다.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죠. 이렇게 성적 안 나오시면 또 내일 경기도 굉장히 부담되시겠어요? 부담도 가고 근데 더 열심히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일은 어떻게 타야지 더 잘 타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어제 연습실에서 만났던 노장 박현수 선수도 경기를 준비합니다. 바로 나가기 직전 기분이 또 풀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집중해가지고요. 좀 이제 아무래도 긴장이 안 된다 그래도 시합 전에는 조금 이제 긴장되고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나가야죠. 최근엔 계속 하위권에 머물렀던 터라 오늘 경기의 의미가 더욱 큰데요. 검은색 2번이 그에게 행운의 번호가 돼줄까요? 박현수 선수의 전력 질주. 별다른 힘도 못 써본 채 꼴찌로 들어옵니다. 이제 세월을 느끼신 거예요? 세월도 느끼죠. 스포츠에 뭐 강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위안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등수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이 직업 자체를 좋아하니까요. 내가 내 직업에 만족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감기에 걸린 박현호 선수의 경기를 동료들이 걱정스레 지켜봅니다. 결승선 코앞에서 0.01초 차이로 아쉽게 3등으로 밀린 박현호 선수. 3위로 밀렸네요. 그래도 뭐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한 경기라 후회는 없어요. 아까 보니까 마지막에 손목을 엄청 냈던데. 네. 그래도 뭐 만족하는 결과 나왔고요.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선수들 다 안 다치고 우선에 마셔서 그게 다행이죠. 그게 많이 아쉽죠. 경기장만큼이나 숨가쁜 곳은 바로 종합상황실.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이 사진이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2000분의 1초거든요. 한 사진 선이 하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이 선 하나가 사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초에 2000장을 찍는 사진이거든요. 2000분의 1초, 그 찰나의 순간이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습니다. 스타는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경륜 최강 조호성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 앞서 몸을 풉니다. (2주) 전 처음으로 정상의 자리를 내줬던 조호성 선수.
오늘 서력전을 펼 수 있을까요? 관중들의 관심도 그의 1위 탈환 여부에 집중됩니다. 검은색 선수복을 입은 조호성 선수. 마지막 2바퀴를 남기자 앞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굉장한 속도로 따라붙는 5번 선수에게 추월당하고 맙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조호성 선수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1위로 들어옵니다. 오늘 1등을 한 조호성 선수의 방.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올림픽 메달의 꿈이 좌절되면서 경륜 선수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조호성 선수. 지금도 그 꿈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운동 선수라면은 운동의 진짜 최고 영광이고, 그리고 목표가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영광이고, 그런데 그거를 못 해봤다는 게 가장 아쉽고, 올림픽 4년마다 올림픽 기간 되면은 좀 마음이 여느 때랑 틀려요. 오늘 꼴찌를 한 정성훈 선수. 자전거 부품 사기도 힘들 만큼 어려웠던 과거는 현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바퀴가 고장이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편을 아시는 저희 코치님께서 그거를 망치로 두드려 가시면서 그거를 켜주시니까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때는. 근데 그 보답을 못 해드리고 시합 때 많이 메달을 못 따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고요. 부모님한테도 죄송스럽고 지금은 이제 메달은 아니지만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1등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법의 방이라 불리던 210호실. 과연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째 인사가 힘이 없습니다. 7등 2명 나오고 결승 1명 못 가고. 저희 방 성적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 이거 안 되네. 5등 1명. 아, 허당해. 하지만 패배의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세상 사람들이 경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경륜이라고 하면 경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많을 뿐더러 안다고 그러니까 잠깐 귓동냥으로 들으신 분들은 경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자체를 스포츠를 안 보고 노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름이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경륜 선수를 말하기도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지. 이 경륜이 진짜 스포츠고 스릴이 있는 게임이고 이거 정말 위험한 게임이거든요. 위험하면서도 진짜 박진감 있는 게임이라는 거를 아신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저 똑같은 운동선수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 모든 선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패배의 아픔 때문에, 세상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쉽게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숙소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다들 좀 늦게 일어나시네요. 네,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아, 네. 원래 둘째 날은 좀 늦게 일어나세요, 다들? 어제 또 좀 샤워하고 이러다 보면 좀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날보다는 좀 늦게 좀 일어났죠.
아침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지나는 이 길. 저녁에는 무엇을 안고 돌아올까요?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요.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불렀는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기 전 이른 점심을 먹으려던 정성훈 선수. 그때 첫 경기 출전 선수가 호명됩니다.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결국 잔뜩 긴장된 모습으로 죽 한 그릇만 담습니다. 오늘은 등수 안에 들어야죠. 등수 아니라면 뭐 1등은 하고 싶죠 무조건. 그렇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하나 둘 셋. 여섯 바퀴의 레이스에서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마지막 결승 두 바퀴, 노란색 선수복의 정성훈 선수가 가파르게 속도를 내며 다른 선수들 사이를 파고듭니다. 드디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지만 이 순간의 희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짠 게 좀 잘 맞았나 봐요. 약간 좀 변동이 있었지만 등수 안에 들었어요. 간신히. 위험한 순간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서워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많거든요. 잘못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들어왔습니다. 경기를 앞둔 박현수 선수. 오늘은 한결 진지해진 모습입니다. 어제 부진하셨잖아요. 예. 오늘 오늘 어제보다는 무조건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어제보다는 잘 탈 것 같아요. 제 목표는 그래도 1, 2등은 한번 하고 그만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다시 정상에 올랐다가 그만둔다는 거는 솔직히 힘든 상황이고요. 이제 남은 게임 몇 게임 안 남은 거 최선 다해서 한 번이라도 좀 등수에 들고 그래서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도 고객분들한테 손도 한번 흔들고 나가야죠. 아름다운 퇴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지막 목표를 안고 경기장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겪었던 수많은 승패의 순간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때 꼴등만 안 하시면 돼요. 보세요. 실력은 아니까. 죄송합니다, 형님. 팬의 바람대로 오늘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 바퀴가 남은 지점. 박현수 선수가 3등으로 치고 나옵니다. 체인이 끊어질 정도로 페달을 밟아대는 선수들. 결국 박현수 선수가 3등을 지켜냅니다. 하셨네요. 예. 아쉬우세요? 아니요, 게임 뭐 아쉬운 거 없고요. 만족해요.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게임 잘 풀렸죠. 이걸 계기로 이제 좋은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바로 다음 경기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선수들이 전력 질주를 하던 순간 모든 선수들이 두려워하던 낙차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선수, 부상이 크지 않아야 할 텐데요.
곧바로 의무실로 옮겨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걸 보니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닌 모양. 최고 속도를 내기 전에 사고가 난 터라 가벼운 찰과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예. 그러면 저기 뭐야 19 병원.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응? 병원 안 가도 돼. 아, 되겠어? 예. 사실 상처보다 마음에 새겨진 공포가 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넘어지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경기 괜찮으세요? 재수 좋았네요. 잘 넘어졌어요.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은 그 다음 경기에 지장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받기를 좀 박자 못 되죠. 무리하게 욕심을 내다가 사고를 일으킨 4번 선수는 결국 실격, 퇴소 조치를 당했습니다. 낙차 사고를 수없이 지켜봤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지도실장님. 저는 넘어지고 할 때가 제일 안타깝죠. 왜냐면 넘어뜨린 사람은 실격을 당하면서 또 제재를 받고, 그다음에 또 넘어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골절 같은 게 되면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선수는 뭐 한 6개월씩 또 시합을 못 나오는 선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넘어져서 못 나오면 생활고도 힘들고 가장들이다 보니까 선수로서 경주를 못 하고 있을 때가 그때가 제일 안타깝죠. 드디어 조호성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준비합니다.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독한 연습벌레로 살아온 시간들. 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 매 순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그의 성공 신화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바퀴, 노란색 선수복을 입은 조호성 선수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며 힘차게 페달을 밟아봅니다. 치열한 선두 다툼. 하지만 이번에 우승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등을 예상했던 조호성 선수에게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가 쏟아집니다. 승리를 확신했기에 지금의 패배는 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의 세계, 수많은 환호와 눈물을 남기며 오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노장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줬던 박현수 선수가 야외 정원을 서성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제일 나세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여기 잘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해요. 희한하게 그래도 하여튼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혹시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강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됐다 윤곽만 잡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떠나야 될 시기도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살면서 한번 또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경륜하면서 프로펠러 2개 달고 다니다가 이제 하나가 꺼지는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또 엔진 바꿔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열심히 도전을 해야죠.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달려야 하는 경륜에서 인생을 배웠다는 박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낙차 사고를 당한 선수의 방을 찾아가 봅니다. 얼음 찜질로 고통을 사귀고 있는 박병국 선수. 빨리 나야 될 텐데. 마침 집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가족들이 인터넷 중계를 못 본 게 다행이라며 웃어 보입니다.
네, 시합 조심 타세요. 아니 근데 왜 저 퇴소 안 하시고? 아 그냥 뭐 오늘은 탈만한 것 같은데 내일 좀 물이 되더라도 좀 타야죠. 왜 이렇게 무리하시면서까지?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한 달 만에 시합 들어왔거든요. 지금 거의 계속 게임을 한 달 만에 들어오니까 선발 같은 경우는 수입이 한 게임 타면 180 정도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얘 둘이 좀 뻐겁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내일 타고 나가려고요. 자녀분이 예, 4살 2살이라 분유값 벌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네. 해야 되는 이유, 정말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해야 될 이유는 어차피 이게 제 직업이고 저희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실력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경기 횟수가 곧 연봉이 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꿈과 가족이 있기에 레이스를 떠날 수 없는 거겠죠. 삼박 4일간의 창살 없는 감옥 생활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경기가 남았지만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컨디션 어떠세요? 아 예. 오늘 집에 가는 날에 기분이 좋네요. 와이프를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아내분한테도 보여주고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꿈과 희망이 있을 텐데. 저의 희망은 저희 와이프에게 제 특선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언제쯤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단련하면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될 겁니다. 일찌감치 아침 운동에 나서는 조호성 선수. 패배에 쓴 기억은 잘 떨쳐냈는지 조심스레 말을 걸어봅니다.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잤어요. 어제 많이 속상하셨죠? 그렇죠. 이제 뭐 경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우승 놓칠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저 자신한테 우선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나고 좀 다시 한번 그 게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죠. 지금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아마추어 때 못 이뤘던 뭐 이제 올림픽 출전해서 메달 한번 획득해보는 게 소원이고 뭐 꿈이고 그런데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또 그런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는데 뭐 꿈은 꿈이니까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뭐 제가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다 사갔어요. 낙차의 두려움을 딛고 또다시 레이스를 준비하는 박병국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가 한번 타보려고요. 선수 생활 하시면서 좀 어떤 선수의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항상 그죠 뭐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 항상 게임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는 선수. 그런 선수가 모든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하고 쟤는 게임에 나가면 항상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선수는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고 싶으세요? 뼈 삭을 때까지요. 체력이 되는 데까지 할 생각입니다. 촬영 종료 직전 생애 마지막 도전을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는 박현수 선수를 만났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일단 뭐 운동선수니까 끝나기 전에 1등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작은 소망이죠. 뭐 경기라는 게 또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하고 있어요. 다시 또 타시려고요? 예. 몇 바퀴 마무리하고 들어가야죠. 지금 선수 생활할 때 많이 타야지 또 언제 타겠어요. 좀 있으면 타고 싶어도 못 타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실이라고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0.001초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울고 웃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꿈들이 피었다 쓰러지는 이곳 6바퀴 레이스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